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미야케쇼 감독이 연출한 여행과 나날과 함께합니다. 여기 스스로의 상태를 말이라는 틀에 갇혀버렸다고 진단한 시나리오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살아가는 이. 여행과 나날에서 우리가 먼저 목격하는 것은 이의 일상입니다. 창문을 열면 열차가 지나가는 광경이 바로 내다보이는 다세대 건물. 한밤중에도 곳곳이 대낮처럼 밝은 도심 속 보금자리에서 이가 좌식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처럼 연필을 손에 쥐고 종이에 한 줄 한 줄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첫 번째 씬은 바닷가에 세워진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한 여자가 부스스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내 영화는 우리를 드넓은 해변으로 데려갑니다. 포스터에서 목격한 것은 분명 설원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주인공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한 기분으로, 하지만 속절없이 여름의 풍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적한 항구마을에 휴가를 온 여자가 또래 남자와 우연히 조우합니다. 여자는 홀로 말없이 마을이나 숲을 어슬렁대거나 비밀스러운 터널을 지나 바닷가로 갑니다. 남자도 별다른 목적 없이 종일 바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처음 만났을 뿐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드문드문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득하게 울창한 숲, 바다에 너울대는 파도 속에서 여자와 남자가 따로 또 같이 보내는 낮과 밤이 느리게 흐릅니다. 어둠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높은 지대에서 수평선을 뒤로하고 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이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동감보다는 불안한 정조가 폭풍이 거칠게 찾아온 파도 속에서 짐짓 위험한 수영을 이어가는 둘에게서는 묘하게 관능적인 인상이 풍깁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 모든 풍광이 이가 쓴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 속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영화 속 영화, 즉 자신의 작품을 본 이가 관객들 앞에서 소감을 말합니다. 나는 별로 재능이 없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미야케쇼 감독이 연출한 여행과 나날과 함께합니다. 여행과 나날은 스게 요시하루의 1960년대 단편 만화 해변의 석영과 호냐라동의 벤상을 엮은 작품입니다. 여름과 겨울, 확연히 다른 두 계절의 병치와 온도의 낙차가 이 영화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은 Two Seasons, Two Strangers인데 어쩌면 이것이 영화의 성격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름의 풍경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짧은 여행을 떠난 시나리오 작가 이와 그가 만난 여관 주인의 사연으로 바뀝니다. 글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 이는 일상을 잠시 떠나는 길을 택합니다. 기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하니 온통 눈뿐인 설국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숙소도 예약하지 않고 무작정 여행을 시작한 바람에 머물 곳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에 사정을 고려한 숙소 주인이 추천한 곳은 산 너머의 여관. 그가 내민 마을 약도에서도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까마득한 곳이죠. 낡은 여관에 당도하니 수상쩍은 주인인 벤조가 등장합니다. 지붕에 폭설이 두텁게 내려앉은 여관은 숙박시설이라 부르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실내에서도 입김이 나올 만큼 춥고 마땅한 방도 없어 난로를 사이에 두고 주인과 함께 잠을 청해야 하니까요.
속편하게 코를 골며 잠든 주인과 달리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이의 여행.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다행히 벤조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가 글 쓰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자신의 여관을 배경으로 작품을 써서 장사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싱거운 소망을 빌거나 한밤중에 잉어포획 여정에 따라 나설 것을 권유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에게도 말 못할 사연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가 그 사연에 깊숙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여행자에게 허락되는 것은 낯선 사람과의 친밀감이라기보다 적당한 거리두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미야케 시오 감독이 연출한 여행과 나날과 함께합니다. 여행과 나날은 어떤 이유로 여름과 겨울을 나란히 보여주어야 했을까요? 여행이라는 행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구조 자체로 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 영화에서 주인공의 삶으로, 시나리오의 글자를 재현한 풍경에서 실제 언어들이 있는 일상으로 이동하죠. 요컨대 여행과 나날은 전혀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드나들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야케 시오 감독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여행기에서 조금씩 확장해 영화 만들기, 즉 창작이라고 하는 일의 본질적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주인공이 영화 글을 쓰는 사람, 창작자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 보입니다. 예컨대 밤의 어둠에 물들어가는 항구 풍경을 배경으로 여름의 남녀는 낯선 곳에서 다른 인물인 척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연 여행의 묘미인 동시에 영화 만들기의 과정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매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이 되어야 하는 배우의 숙명으로 들립니다. 여름의 남녀가 영화 속 영화의 주인공임을 떠올렸을 때 한층 재밌어지는 대화의 토막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집필 중인 이의 경우로 대입하면 책상에서 매번 낯선 인물의 사연을 창작하는 일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창작은 매번 하나의 여행인 셈입니다. 자신이 글을 쓴 영화를 평할 때 나는 말이라는 틀에 갇혀있다는 한계와 나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실망을 동시에 느낀 이에게는 전혀 다른 창작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가 새롭게 손에 넣은 것이 필름 카메라입니다. 우연히 갖게 된 카메라는 펜으로 글을 쓰는 것과는 달리 눈으로 보고 풍경을 정지하는 도구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쓰기에만 몰두했던 이가 여행을 결심함에 따라 쓰는 일은 이제 눈으로 포착하는 일로 바뀝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 평범한 나날에서는 할 수 없던 것이 여행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미야케 시오 감독이 연출한 여행과 나날과 함께합니다. 이미지의 기능은 말이 표현해내지 못하는 순간의 포착일 겁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은 사진이 지닌 사각 프레임 안에 가두어집니다. 눈으로 한번 보았던 것은 사진을 통해 새로운 풍경으로 탄생하죠. 찍을 때는 온전히 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인화된 결과물을 통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진의 프레임 바깥은 영원한 상상의 영역입니다. 눈이 미처 닿지 못했던 것, 말이 포착하지 못한 것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행가 나날은 프레임을 여러 경로로 의식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가 설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도 모르게 이미 시작된 영화의 마법이죠. 터널을 지나는 기차의 풍경은 관객으로 하여금 프레임을 생각하게 하는 일종의 복도와 같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이 어둠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느덧 이런 질문이 가득하죠. 이것은 풍광을 자랑하는 여느 여행 영화들과는 달리 여행가 나날이 비교적 좁은 화면비를 선택한 이유와 나란해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프레임 너머를 각자가 여행하는 일과 같을 겁니다. 이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여관을 찾아가 며칠을 머물렀듯 영화는 프레임 바깥을 상상하는 관객의 호기심을 부지런히 부추깁니다. 마침 이가 머무는 설국의 풍경은 텅 빈 스크린의 깨끗한 여백을 떠올리게 하네요. 여행은 낯선 환경에 자신을 놓아보는 일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장소와 사람을 접하고 익숙한 것을 달리 보는 과정은 정체감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힘을 줍니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잃는 것마저 모험으로 받아들이게 하죠.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죠.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잠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여행을 창작이라 바꾸어 읽어도 의미는 통합니다. 여행가 나날이라는 제목은 어느덧 창작의 나날, 창작하는 마음이라 바뀌어 다가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에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미야케 쇼 감독이 연출한 여행과 나날과 함께합니다. 벤조의 여관에 머무는 동안 이는 하얀 눈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영화의 카메라는 이 장면을 유심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가 언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무언가를 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변의 사물이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익숙해지는 것인 일상을 떠나서야 처음 일본에 왔을 때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로 조금은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의 짧은 여행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재생의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이의 표정은 분명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며칠을 통해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변화는 보통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가 독특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영화 속 인물들이 대부분 단단한 인연으로 얽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 연인, 오래된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 인물들을 잠시 연결합니다.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는 농인 복서와 관장님의 관계가, 또 다른 영화 새벽의 모든에서는 서로가 겪는 병의 증세를 각각 알아본 같은 회사 직원 2명이 느슨하게 연결됩니다. 초기작인 와일드 투어는 식물도감 채집 워크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날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접점이 생겨버린 사람들. 인생은 그런 무수한 순간의 점들이 연결되고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선과 면의 총합일 겁니다. 나아가 그건 극장에서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데 모여 같은 풍경을 응시하는 일, 짧은 여정을 함께 겪는 일, 상영관 밖을 나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는 일, 그것은 언제나 짧은 여행이기도 하고 우연한 결속이기도 합니다. 여행과 나날, 그리고 미야케 쇼의 작품들이 단순히 한 편의 영화를 넘어 삶으로 확장되는 경험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